우린 모두 소로우가 되는 시간. 자연을 예찬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미국의 실천적 철학자. 이름하여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이라는 책 한 권으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유일무이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자기 영혼의 모든 것을 담아낸 진정성 있는 책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817년 7월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인 콩고드에서 태어난 그는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류 제도권의 미래에 부가 보장된 안정적인 생활을 과감히 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연필 제조업, 시골학교 교사, 강연자, 측량기사, 막노동 등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였다. 28살 되던 해 여름, 월든 호숫가에 직접 오두막 집을 짓고 홀로 생활하며 단순한 자급자족인 삶을 실천했다. 그곳에서 자발적 고립을 체험하며 삶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담은 에세이가 바로 월든이라는 책이다. 그는 평생 자연을 사랑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고즈넉한 풍경을 즐기며 산책을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으며 독서와 집필을 하면서 보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이기도 하여 사회와 정부와 문명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기도 하여 사회 문명 비평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로우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 많았다. 아무튼 그의 길지 않은 45년의 성상은 물욕과 인습의 사회 및 국가의 억압적인 제도에 한거에서 자연과 인생의 진실에 관한 본질을 추구하려 한 성스러운 실천의 연속이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별인 지구라는 곳에 소풍을 온 만큼 돈, 명예,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 최소한이라도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생활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권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소로우는 동양의 사상가인 장자의 소유유와 일맥상통한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규정한 틀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와 사상 지향점이 같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명예, 지위부, 권력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꾸준한 개개인의 마음 수양을 통하여 초월적 자아를 찾고 또 마음의 평온을 찾으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생의 참 의미와 진리를 찾아가다 보면 궁극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로우가 살던 1840년대의 문화와 180년이 지난 오늘은 세월의 차이만큼 모든 것이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그의 글과 그가 남긴 세상에 대한 불만들은 오히려 2020년대의 인간들에게 던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다. 180년 전 소로우가 지극히 경계했던 물질 만능주의와 자연 파괴, 지나친 상업주의, 출세주의, 과소비주의에 젖어 정작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간을 질타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자신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지나친 경쟁에 지쳐 힘이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요즘의 우리들에게 작은 위로와 평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말. 내가 숲으로 간 이유는 삶을 천천히 신중하게 꾸리면서 삶의 본질적인 측면들만 마주하며 삶이 내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참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았고 체념을 연습하며 괴롭게 살고 싶지도 않았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계획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다만 생계를 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가구 중 일부는 스스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었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책상 하나, 의자 셋 등 아주 삶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들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사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서두르고 안간힘을 쓰며 일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과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을런지 모른다. 우리는 그가 듣는 북소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게 내버려두라. 그가 듣는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말이다. 사과나무와 떡갈나무의 성장 속도가 다르듯이 인간도 자기 자신만의 성장결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 그 사람 자신만의 봄을 여름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 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이 뚜렷하고 특히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므로 그리고 간소한 삶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으므로 나의 귀중한 시간을
값비싼 양탄자나 고급 가구나 우아한 요리, 고대 그리스풍이나 고딕풍의 집을 마련하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런 시간들을 모아 여가를 즐기고 싶다. 참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땅을 일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하루를 일로 빽빽히 채우지 않는다. 틈틈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느긋하게 일한다. 그의 하루에는 한가로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시간의 알맹이만을 열심히 지키며 그 껍질의 가치를 과장하지 않는다. 왜 암탉은 하루 종일 한 개의 알만을 품는 이유를 아는가? 암탉은 오직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낳으면 새로운 알을 낳기 위한 준비를 따로 하지 않는다. 한 개의 알을 품고 있는 순간은 오직 그 알의 부화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나의 내면이 풍요롭지 않다면 아무리 바깥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의미가 없다. 나는 그다지 가난하지 않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녁 때 사과 익는 냄새와 그윽한 토마토 익는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소위 부라고 하는 것, 즉 이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만큼 정말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최고의 부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들이 가진 것 같은 집 한 채는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에 평생을 쓸데없이 가난하게 산다. 내 집에는 의자 셋이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이고 하나는 우정을 위한 의자이며 나머지 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의자이다. 우리의 삶은 세부적인 일들 때문에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숫자를 세는데 10손가락 이상 필요한 경우는 없으리라. 만일 그걸로도 부족하면 10발가락을 더하면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라. 물론 인간관계도 포함해서 말이다. 인생을 꼼꼼하게 챙기다가는 모두 스쳐 지나가 버린다. 단순하게 살아라. 아주 단순하게 살아라. 그러면 모든 시간을 자기 혼자 여유롭게 쓸 수 있으며 그대 자신의 순수한 영혼이 더 맑아지며 정신 건강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시골 농부는 하루 종일 홀로 밭에서 김을 메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모두들 그렇게 허둥지둥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은 모습이다. 불필요한 부로는 불필요한 것들밖에 살 수 없다. 영혼에 필요한 단 한 가지를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 하루에 3끼를 먹는 대신 정 필요할 때 한 끼만 먹어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이 정도로 줄여라. 무조건 간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좀 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옷은 내다 팔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사상들을 지켜라. 한 마리 거미처럼 하루 종일 다락방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들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은 조금도 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불행해질 것이다. 모든 비교는 탐욕과 혹은 좌절의 근본 원인이다. 그대 자신 오롯이 훌륭한 인간이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계속 함께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시간을 헛되이 쓰게 된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 고독만큼 가치 있기 좋은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 명상하라. 그리고 사색하라. 그러면 인생의 참 의미가 그대 마음에 다가올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어리석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위대한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